안면마비가 3년 전 그리고 1년 전에 오셨었군요. 2년 만에 재발이 있었다면 재발의 간격으로는 조금 빠른 편이라 걱정이 됩니다. 말초성 안면마비의 재발 확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은 정상인에게서 안면마비가 발생할 확률은 10만 명당 한 15명에서 30명 정도 꼴이라고 보는데 안면마비로 내원한 환자 100명 중에 재발한 안면마비로 온 환자가 한 7명 꼴로 나타났던 걸 봤을 때는 일반인에게서 안면마비가 일어날 확률보다는 안면마비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안면마비가 재발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이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전체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니까 미리부터 재발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안면마비가 재발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. 특발성 안면마비라는 질환부터가 원인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발성이라고 부르는 건데, 그래서 재발을 하는 이유도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근데 혹시 지나치게 간격이 짧게 여러 번 재발이 일어나고 있다면 안면신경 부위를 자극하는 종양이나 다른 요소가 있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. 안면마비가 재발이 될 때에는 같은 쪽으로 오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오기도 합니다. 어느 쪽에 안면마비가 올지의 확률은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재발은 첫 번째 발병과는 독립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혹시 바이러스가 신경 안에 머물렀다가 다시 병을 발생시키는 경과를 보인다면 사실은 동측의 발병이 더 많겠죠.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그 두 개 각각이 다 개별의 사건일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마비가 양측에 각각 한 번씩 온 경우에는 마비도 약하게 오고 후유증도 적게 남는 경향이 있는데, 한쪽이 여러 번 올 경우에는 후유증도 많이 남고 치료 후 회복도 잘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. 일단 혀가 얼얼한 느낌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. 그래도 혹시 이후 다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등을 잘 하면서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